예를 보면요, 우리가 채권법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제 채권은요, 채권 총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채권 총론, 채권법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권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채권 강론을 우리 흔히 말할 때 이것을 우리는 계약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법. 그래서 우리는 그냥 채권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뭐냐면 계약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채권 총론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고요. 이 계약법 중에서 또 계약법도 계약 총론이 있고 또 계약 강론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 총론은 해제까지죠. 해제. 동시에 한 벽 보면 쭉. 여기까지 우리 시험법이죠. 근데 이 계약 강론은 15개의 계약이 있어요. 우리 15개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뭐만 배우는 것이냐?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만 배우는 거예요. 매매 속에 뭐가 들어가죠? 환매가 들어가죠? 그래서 매매, 그 다음에 환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원래는 법이 15개 중에서 3가지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요? 우리가요 시험범위가 두문두문 이렇게 돼 있는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공인노무사는 어떻게 시험을 하고 있냐면 민법 총칙에서 12문제,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서 12문제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방금 우리가 민법 총칙 중에서 12문제 중에서 우리 시험법이 7문제인가요? 7문제를 봤었죠? 그러니까 5문제는 5범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 12문제예요. 그런데 12문제인데 실제 우리 시험법에서는 아마 한 4-5문제, 5문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문제 한번 보시면 민법상 편무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쌍무 편무를 알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유상계약이 있고 여기 무슨 계약이 있어요? 무상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무슨 계약이 있다? 쌍무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계약이 있어요? 편무계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뭘 보냐면 유상이면서 편무인 계약이 뭐가 있죠? 현상광고라고 하는 것이 있죠. 현상광고. 그래서 그 편무계약을 해당하는 거 일단 현상광고가 있는 거 보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무상계약은 다 현무계약이거든요. 무상계약에는 뭐가 있어? 사용대차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증여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대차 증여를 찾아. 사용대차 증여 이렇게 디귿니을이 있네요. 디귿니을 이렇게 5번이 정답이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유상이죠. 유상은 현상광고 빼고는 다 뭐다? 쌍무계약이 쌍무.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온다? 우리 시험범위에 매매하고 교환하고 그다음에 임대차하고 그다음에 도급하고 여기는 조합도 나왔죠. 뭐 조합도 있고요. 고용계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는 보통 여기만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서는 유상이면서 쌍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대차고 증여인데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원칙은 무상인 것이 있죠. 뭐가 있다? 소비대차가 있고 소비대차 그다음에 위임이 있고 임치가 있죠. 임치. 그래서 무상위임, 무상임치 알겠죠? 무이자 소비대차, 무이자 이런 것들도 다 무상편무계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그림을 항상 잘 보라고 그랬죠. 그림을 암기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것이죠. 민법 548조 재량단서의 계약해제 소급표. 계약해제 소급표 이것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자, 다음에서 잠깐 설명할까요? 칸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제3자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제3자는 먼저 해제에서 제3자는 지금 우리가 시험 보면 뭐 여기서 해제를 하죠. 해제를 하고 여기서 원상 회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해제할 때는 해제하기 전에는 뭘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다 보호되고 해제 후 원상 회복, 말소등기는 선의만 보호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먼저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3자는 완벽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완벽한 권리. 여기서 뭐가 된다? 여기서는 등기가 있거나 그 다음에 물건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된다? 등기라든가 또는요 가등기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 있어야 된다?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안 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 안 되는 거 암기하라고 그랬죠? 뭘 안 된다? 채권 안 돼. 채권 안 되고 뭐 안 된다? 미등기 안 돼. 미등기 안 되고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항 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 안 된다. 이 세 가지만 암기하든지 등기 대항 요건 이렇게 암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라고 그랬죠. 아주 간단해. 채권 안 되고 미등기 안 되고 대항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럼 이거 보면 벌써 정답은 5번이네. 여기 보면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이죠. 해제되니까 선악불문하고 보호되니까 따질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미수인으로부터 엑스토지에 대한 뭐를 양도받았어? 뭐를? 등기청권. 등기청권을 뭐라고 그래요? 채권이잖아요. 등기청권, 채권을 양수받으면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란 말을 지금 무슨 말로 바꿔놨어요? 청구권으로 바꿔놨죠. 청구권은 뭐다? 채권이.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가등기를 맞췄다. 가등기. 매수인하고 가등기 했다. 가등기 제3자다 이 말이죠. 등기, 가등기, 대항요건.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 이제 보세요. 해제되기 전이죠. 여기도 해제되기 전이죠. 그래서 이건 뭐 해제되기 선악불문이잖아요. 뭐를 했다 여기요?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은 등기 물권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뭐요? 저당권을 취득했다. 저당권도 물권이죠. 여기는 임차권 등기를 했다.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알았죠? 등기, 대항요건. 등기, 가등기, 대항요건. 물권, 물권이냐? 등기, 물권. 똑같은 말이잖아요. 뭐만 따지면 돼요? 채권이다. 미등기다. 대항요건이 없다. 이것만 따지면 우리가 해제해서 제3자는 끝나는 것이에요. 가장 쉬운 문제예요. 알겠죠? 전화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런 말이죠. 뭐 문제도 아니죠. 자, 10번 계약의 성립이죠. 1번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했죠. 발송하고 난 다음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다 할지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상실한다, 틀렸죠. 2번 명예퇴직이죠. 그러니까 몇 번 얘기했어. 명예퇴직, 내가 명예퇴직 신청한다고 해서 다 명예퇴직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한테 도달했는데 상대방이 예스와 노다를 말하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때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합의 해제가 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뭐가 잘못됐네요.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의 승낙으로 사가 뭐죠? 대표 이사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이에 대한 회사의 승낙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요 PDF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뭐죠? 한글로 변형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럼 회사의 승낙으로 이렇게 하세요. 사측의 승낙으로 뭐 이렇게 하든지. 알겠죠? 3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여기 잘 중요해. 청약은 도달주의고 승낙은 발신주의인데 여기서 말하는 승낙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너는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1월 10일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요 1월 3일 날 발송을 했어. 발송을 하죠. 그럼 이 발송한 것이 여기 안에요 1월 5일 날 도달을 해. 도달하면은 1월 3일부터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지. 발송할 때부터. 그런데 이 만약에 발송한 것이 1월 10일 안에 도달하지 않고 1월 11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연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연착이 되면 승낙이 아니다. 아니죠. 이걸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 이 을이 승낙하는 승낙의 통지를 상당 기간 안에 받지 못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받지 못한 때 이 말은 연착된 경우 이 말은 연착. 승낙의 통지가 연착됐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이지. 그 효력을 잃는다. 승낙은 효력. 그가 뭐냐? 승낙이요. 승낙은 효력을 잃는다.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승낙이 아니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약은 도달주의고 무조건 승낙은 발신주의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승낙을 발송했는데 기간 안에 도달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자 4번은요 당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이죠. 아주 중요해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 이 말이 딱 나오면 뭘 얘기한다? 교차 청약을 얘기하죠. 상호 교차가 됐죠. 청약은 언제나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그래서 양청약이 뭐를 해야 돼?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을 해. 5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합의 해제를 청약. 합의해제가 중요한 거. 청약을 했다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그런데 조건을 가해서 승낙했다. 조건을 가해서 승낙을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이다. 그래서 청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거기서 합의해서 청약은 거절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간단하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11번이죠. 매매계약이죠.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죠. 이 목적물과 대금은 우리가 목적은 확정이 돼야 되죠. 확정.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된다?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죠.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 말이죠.
알겠죠? 나중이라도 이거 뭐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1번 맞는 말이죠. 2번은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현존하는 타인 소유 물건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금 뭐랬죠? 매도하기로 약정했다면 매매계약을 뭘 했다? 체결했다. 체결하면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은 원시적, 후발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효력이 없다. 틀렸죠? 원시적 불능 틀렸죠?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계약이 체결되기 전. 근데 여기는 체결했다고 돼 있잖아요. 체결 후, 그러니까 후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약 완결권이죠. 그러면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지. 왜요? 이것은 뭐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 기간에 걸린다. 몇 년이다? 몇 년 기간에 걸린다? 제척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죠. 무조건 10년 아니고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10년이고, 제척 기간은 중단이나 정지라는 제도가 없고, 제척 기간은 포기라고 하는 제도가 없고, 제척 기간은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제척 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척 기간은 진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제척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적권을 유보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교부하기로 합의한 후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다. 자요. 저 계약금을 교부하기로 합의했죠. 얼마? 1,000만 원 합의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일부만 지급했다 말은 600만 원만 지급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0만 원을 포기해야 돼요. 원금 원래 약정한 걸 1,000만 원을 포기해야 돼. 1,000만 원을 포기하죠. 받은 금액,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이에요. 약정 금액의 배액이에요. 약정 금액의 배액. 약정 금액의 배액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배액이다 이렇게. 자, 매매계약 비용이죠. 매매계약의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쌍방이 뭘 한다? 균분한다. 균분. 쌍방이 균분한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건 뭐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건 등기비용이다. 등기비용. 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죠. 알겠죠? 쌍방이 다른 뭐 말이 없으면 균분한다 이렇게 이해하죠. 자, 정답 몇 번이야? 1번이요. 이렇게. 자, 12번이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엑스토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을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 옳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1번 갑을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임대차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다. 그럼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지금 여기 뭐냐면 토지죠. 토지는 부동산이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에 통고를 할 수 있죠.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죠. 해지 통고. 몇 개월 있다가 임대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임대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1개월. 6, 1, 5잖아요. 통과할 수 있어요. 왜 통고냐? 통고는 규칙 사유, 잘못이 없을 때. 잘못이 있을 때는 청구한다고 그래. 해지를 청구한다고 하고, 잘못이 없을 때는 해지를 통고한다고 그래. 통고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니까 유예 기간을 줘야 돼. 유예 기간. 알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 부동산의 경우는 이렇게 유예 기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니까. 2번요. 을이 갑의 동의 없이 X 토지를 전대차 했죠. 전대차. 동의 없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갑은 원칙적으로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 이때는 해지 통고예요. 청구예요? 통고예요. 청구예요?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고. 왜? 잘못이 있으니까 청구하고, 잘못이 없으면 통고하는 것이라고. 아시겠죠? X토지 일부가 을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을의 잘못 없이 멸실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을은 그 부분에 필요한 차임이. 이거 봐봐. 을의 잘못 없이 멸실됐죠? 그러면 무조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을은 뭐 한다? 무조건 감액이 된다 그러면 안 돼. 감액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 당연히 감액된다. 그러면 안 돼. 당연히 감액된다 그러면 안 돼. 당연히 감액 그러면 안 된다고. 감액을 청구해야 돼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4번요.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여러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다 되는 거죠. 알겠죠? 무허가 건물도 다 되고, 여기요 임대인의 동의 이 말은 어디서만 나오는 것이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는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그런데 지상 매수청구는 무허가 미등기물도 다 된다 이 말이죠. 인정된다? 틀렸죠. 4번 틀렸고 5번 갑이 변제기를 경고한 후 최후 2년의 차임채권이죠. 차임채권이 뭐를 압류했어? 지금 뭐를? 건물을 압류했죠. 건물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죠. 그래서 저당권과 동일한 요로 이것을 법정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저당권. 알겠죠? 만약에 이 말이 아니고 뭐라고 나온다? 건물은 압류가 아니고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또는요 과실을 압류했다 이 말이 나와.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질권과 동일한 효력, 이것을 법정질권이다 이렇게. 동산은 법정질권, 부동산은 법정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는 건물을 압류했죠. 건물을 압류했으니까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공인노무사에 관한 시험이고요. 우리가 이제 공인노무사 관한 시험의 수준은요 상당히 평범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 1, 2, A, B, C 등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상중하로 따지면 다 하 정도에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뭐 중이나 상에 들어있는 문제 자체는 전혀 없어요.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나왔고 올해는 감정평가서도 그렇고요. 공인노무사도 그렇고 민법은 되게 평범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 시험도 아마 우리 시험은 작년에도 이제 공인 감정평가사의 시험에 비해서는 높게 나왔거든요. 시험 수준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런 정도의 뭐 문제는요 너무 간단해서 몇 문제가 나오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공인노무사는 민법이 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노동법이 주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 특징이 있고 감정평가사는 회계라든가 그다음에 또 경제학 이런 쪽이 또 주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 공중에서는 민법이 주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조금 차이가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각 시험마다 그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요. 그럼 뭐 우리가 민법 수준이 높으니까 그럼 우리가 감정평가사보다 수준이 높냐? 그건 아니에요. 감정평가사 2차 같은 것은 전부가 다 주관식이에요. 차이가 다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요. 여러분 물권법 기출문제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